수개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음악 삶 아틀라스가 그저 또 다른 성간 방문객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강물에 실려가는 돌멩이처럼 무심하게 음악 우리 태양계를 미끄러져 지나가는 차가운 방랑자라고 믿었습니다. 작았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웠지만 음악 중대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데이터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삭임은 패턴이 되었고 그 패턴은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미세하지만 실제하는 이탈이었습니다. 그 궤적에서 거의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변화였습니다. 수학적으로 너무나 희박하여 가장 보수적인 궤도 분석가들의 확신마저 흔들어 놓는 변화였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이 변화가 그 천체를 음악 빈 우주 공간으로 멀리 내던지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이리저리 굴러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음악 수술적인 정밀함으로 목성의 중력권, 즉 힐구에 보이지 않는 가장자리로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그곳은 행성의 영향력이 태양의 그것을 압도하는 곳이자 마치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해 설계된 조용한 음악, 중력의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천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도 쉽게도 통계적으로도 말입니다. 이토록 완벽한 조우의 확률은 2만 6천분의 1입니다. 너무나도 음악 낮은 숫자라서 우연이라기보다는 마치 안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른 미스터리들을 더하면 음악 바티칸 시국보다 크지 않은 아주 작은 핵, 사방으로 수십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나가는 거대한 코마, 음악, 산산조각 났어야 할 태양 근접, 통과에서의 생존, 음악 추측을 부채질했던 흐릿한 초기 이미지들,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특이한 구성, 음악 보통의 이야기처럼 흘러가지 않는 이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음악 원래 분리될 운명이 아니었던 퍼즐 조각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각들은 우리 앞에 떠다니며 조립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악, 삶 아틀라스의 이야기, 그 생존, 불가능에 가까운 항해 정밀도, 그리고 아비 로보를 포함한 일부 과학자들이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결코 무작위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믿는 이유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음악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목성을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행성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지로, 그리고 삶 아틀라스를 혜성이 아니라 하나의 메신저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변화였습니다. 잡음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곡선이었죠.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관측 데이터를 궤도 모델에 입력할수록 그 이탈은 음악 사라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일관된 무언가로 굳어졌습니다. 삶 아틀라스는 음악 근일점 통과 시, 즉 그 천체가 태양의 가장 맹렬한 열기를 견뎌내던 정확한 순간에 음악 대략 10만 킬로미터의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통제될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어야 했습니다. 태양 복사는 얼음을 녹이고 음악 승화하는 가스의 맹렬한 분출을 일으키며 연약한 성간 천체들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틀라스의 행동은 혼돈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성을 띄었고 매끄러웠으며 거의 정확하게 목성 힐구의 바깥쪽 경계를 향하는 새로운 경로와 일치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통계학적인 경악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작위의 성간 방문자가 태양 근접 통과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목성의 중력 경계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궤적을 충분히 변경할 확률은 0.385%입니다. 확률이 그렇게 낮아지면 당신은 음악 우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의도 또는 적어도 알 수 없는 역학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태양계에 알려진 모든 해성은 태양에 접근할 때 고통을 겪습니다. 음악 갈라지고 부서지고 마치 모닥불에 던져진 얼어붙은 돌멩이처럼 열 스트레스 아래에서 핵이 터져버립니다. 크고 밀도가 높은 해성조차도 거의 손상 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삶 아틀라스는 이미 아주 작고 겨우 1km 너비에 불과하여 훨씬 더 취약했어야 했습니다. 대신 대양 근접 통과에서 약해지지도 부서지지도 조각을 흘리지도 않은 채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로 말입니다. 이러한 생존은 단순히 흥미로운 정도가 아니라 전례 없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흐릿한 이미지들이 다른 해성 K1 아틀라스를 우리 성간 방문자의 조각난 잔해로 잘못 식별했을 때 아틀라스가 해체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정정되자 천문학자들은 진실이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마틀라스는 죽음을 선고받았어야 할 정도의 열과 조성력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구조가 그렇게 강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물질이 그런 종류의 음악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작은 핵이 멀리 떨어진 시스템의 얼음 외곽에서 무작위로 조립된 것이 아니라 마치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초기 가정은 아틀라스를 거대한 성간 거인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망원경들이 그것을 관측하자마자 그러한 가정들은 무너졌습니다. 그 비범한 코마 아래에는 지름이 1km도 안 되는 바티칸시국 크기와 맞먹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핵이 존재합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다시 쓰게 만듭니다. 이렇게 작은 핵이 그렇게 거대한 코마를 만들려면 그 구성이 지역 해성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휘발성 얼음으로 포화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성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토록 작은 천체가 태양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핵이 지구 지름의 2배 이상 되는 코마를 생성할까요? 어떤 종류의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성간 천체가 우리 시스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은 다른 종류의 행성 요람, 즉 우리가 관측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구조와 행동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을 가진 행성 요람으로부터 온 메신저가 됩니다. 아마도 쌈 아틀라스의 가장 기이한 특징은 그 핵이 아니라 바로 그 대기일 것입니다. 사방으로 거의 35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나가는 이산화탄소 코마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워도 말입니다. 태양계 해성들은 주로 수증기와 먼지, 그리고 소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우리가 이전에 어떤 해성에서도, 즉 지역 해성이든 성간 해성이든 기록한 적 없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이러한 화학적 불균형은 우리 태양계 주변의 어떤 환경보다도 훨씬 춥고 혹독한 곳에서 기원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해성머리 코마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가스 기둥처럼 반응하지 않고 마치 천체 자체가 가스 분출을 조절하는 것처럼 안정되고 구조화된 외피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그 천체가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에 대해 논쟁하는 이유입니다. 자연은 의뢰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법이니까요. 하지만 아틀라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규칙을 따르는 듯합니다. 아틀라스와 관련하여 초기에 불거졌던 논란 중 하나는 그 사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너무 흐릿하고 특징이 없어 우주, 손님이라기보다는 렌즈에 묻은 얼룩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숨소리 및 빠르고 희미한 성간 객체를 추적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장비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그 장비들은 미적인 모습을 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발생한 사진 공개 지연은 엄청난 양의 추측을 본물처럼 쏟아내게 했습니다. 사진은 왜 그렇게 나빴을까? 왜 늦게 공개되었을까? 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을까? 허블, 웹, 베라루빈 천문대와 같은 더 나은 망원경들이 아틀라스를 관측하자 진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핵은 너무 작아서 선명하게 분해할 수 없었고 코마는 너무 크고 희미하여 대비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해상도 이미지에서도 어딘가 꺼림칙한 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분류한 어떤 해성의 이야기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곡률, 밀도, 분포, 그리고 태양 복사와의 정렬은 모두 예상되는 행동에서 벗어납니다. 물리학 법칙을 따르지 않는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서입니다. 아틀라스는 오무아무아와 보로스에 이어 우리 태양계에 진입한 단 3번째로 확인된 성간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객체들처럼 그것은 해답보다는 더 많은 의문을 가져옵니다. 보로스는 혜성처럼 행동했지만 비정상적으로 휘발성이 강했습니다. 오무아무아는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스 분출 없이 가속했고 납작한 금속 조각처럼 회전했습니다. 아틀라스는 이 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성간 여행자의 쌍곡선 궤도, 외계 해성의 화학적 특이성, 그리고 자연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천체의 역학적 이상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쌍곡선 속도, 음악 생존성, 극히 작은 크기, 거대한 코마, 그리고 궤적 변화를 모두 합쳐보면 더 이상 해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음악, 질문을 연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틀라스의 기원 지점은 궁수자리 방향, 즉 은하 중심부 근처에 위치한 한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은 성간 밀도가 높고 별 형성 역사가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아틀라스를 탄생시킨 것은 우리 태양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화학적, 중력적 힘이 낯선 규칙 아래 천체들을 형성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것의 속도는 우리 태양계에 묶여 있던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다른 별에서 날아 들어왔고 다시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 떠나기 전에 의식적이든 아니든 목성의 중력 영향권에 스치고 지나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천문학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방문객들은 풍경을 구경하듯 음악 우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나갈 뿐이죠. 진로를 수정하지도 않고 특정 지점을 목표로 삼지도 않습니다. 26,000분의 1. 그것은 어떤 해성이든 음악 하물며 성간 해성이 우연히 목성의 힐 구면 경계 바로 안쪽을 지나갈 확률입니다. 26,000분의 1이라는 확률은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가장자리에 서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무언가로 향하는 단서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의도가 느껴집니다. 과학자들은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확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태양에 가장 근접했을 때 아틀라스는 비중력적 가속을 경험했습니다. 나사는 이를 음악 표면에서 분출되는 자연적인 가스 제트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해성의 행동이지만 이 추진력의 벡터와 크기가 너무나도 정교해서 천체를 목성의 힐 구면과 거의 완벽하게 음악 정렬시켰습니다. 태양의 열은 무질서한 폭발을 일으켰어야지 추진력을 제공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진로 수정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섬뜩한 것은 그 타이밍입니다. 아틀라스가 태양 뒤에 가려져 우리의 직접적인 관측 범위 밖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려진 결정은 언제나 의혹을 사기 마련입니다. 아비브는 음악 데이터를 고려하기 전까지는 터무니없게 들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아틀라스가 무작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하필 목성일까? 그의 음악 추론은 간단하면서도 소름 끼칩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중력적 거장입니다. 그것의 힐 구면은 거대합니다. 라그랑주 음악점들은 안정적입니다. 그 위치는 은하계 어느 지점에서든 보입니다. 음악. 만약 고등 문명이 관측 탐사선들을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싶다면 그들은 음악 목성을 이용할 것입니다. 지구도 아니고 화성도 아닌 그 거대한 가스 행성 목성 말이죠. 그곳의 중력은 수천 년 동안 이 탐사선들을 붙잡아 두거나 안정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해석에서 목성은 우주 항구가 되고 아틀라스는 운반선이 됩니다. 2026년 3월 16일 음악 아틀라스는 목성으로부터 약 5,344만 킬로미터 이내로 미끄러져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그 날짜의 목성 힐 구면의 반지름과 거의 동일한 거리입니다. 이러한 정렬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만약 아틀라스가 자연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기록된 해성 관련 우연의 일치 중 가장 경이로운 단 한 번의 사건일 것입니다. 만약 인공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무언가를 방출하기 위한 이상적인 삽입 지점이 될 것입니다. 활용하는데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는 중력 조건 속으로 소형 탐사선, 자율장치, 휴면 센서 등을 말이죠. 힐 구면은 단순히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론은 아틀라스가 목성의 중력 경계에 손댔, 즉 기술 탐사선들을 방출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것들은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접시형 비행체나 빛나는 구체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소리 없이 비활성 상태로 있다가 필요할 때만 활성화되도록 설계된 음악 장치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들 만큼 발전된 문명은 활동적인 우주선을 보내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리 법칙이 제 역할을 하도록 자연적으로 보이는 천체 안에 그것들을 숨길 것입니다. 그리고 아틀라스가 만약 무언가를 방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미세하고 금속성이며 어둡고 차갑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궤도를 다시 계산할수록 정렬은 더욱 완벽해집니다. 편차는 떠도는 것이 아니라 조여지고 있습니다. 경로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이거나 훨씬 더 의도적인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회의론자들조차도 왜 그렇게 많은 독립적인 변칙들이 동일한 결과로 수렴하는지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이색적인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사는 궤적이 극단적인 해성 활동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스 방출 모델들은 한계까지 늘려지더라도 여전히 기술적으로 유효합니다. 목성의 힐구에 근접 통과할 확률은 낮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통과하며 살아남은 것은 이례적이지만 인위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 19일 근접 통과 시 예상되는 분광 데이터는 분출 패턴과 과학적 조성이 자연적인 해성 활동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밝혀줄 것입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이 미스터리는 비범하지만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는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문학적 계시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마다 아틀라스는 목성의 중력 경계에 더 가까워집니다. 새로운 이미지마다 또 다른 모순이 드러납니다. 모든 수정된 모델은 궤적을 더욱 조여줍니다. 곧 우리는 이 천체를 성간, 화학의 자연스러운 기적으로 확인하거나 훨씬 더 도발적인 무언가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진 방문자, 의도를 품은 전령, 우리의 태양보다 오래된 비밀을 나르는 전달자.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특이한 사실로 귀결됩니다. 3I 아틀라스는 목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연히도, 물리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살아남아서는 안 될 때 태양을 통과해 살아남았습니다. 온전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핵은 그렇게 큰 코마를 생성해서는 안 될 때도 아주 작습니다. 그 가속은 제어되어서는 안 될 때 정밀합니다. 이제 그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의 중력권 가장자리에 마치 대본처럼 느껴지는 정밀함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 일어난다면 인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 3I 아틀라스를 둘러싼 모든 변칙, 모든 편차, 모든 있을 수 없는 숫자, 그리고 모든 미해결 질문을 검토한 후에 우리는 끝이라기보다는 문턱, 즉 우주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주가 수년 동안 조용히 우리에게 말하려 애써온 것 사이의 좁은 문 같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를 모아보면 태양 근처에서의 10만 킬로미터 경로 수정, 해성 물리학에 모순되는 생존, 거대한 이산화탄소 대기 안에 쌓인 작은 핵, 태양풍 논리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꼬리,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감추는 흐릿한 초기 이미지, 목성 힐구와의 완벽한 정렬, 26,000분의 1의 확률, 그리고 방출될 수 있는 탐사정 손댓에 대한 속삭임까지. 이 이야기는 사실 해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관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주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무작위적이거나 무해하거나 하찮다고 치부하는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무엇과도 다를 수 있는데도 말이죠. 3I 아틀라스는 설명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교차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에사의 모델들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자연 물리학의 영역에 속하지만 모든 극단적인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때만 그렇습니다. 극심한 승화, 극심한 통계적 우연, 극심한 생존력, 극심한 화학적 조성.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모든 있을 수 없는 설명을 같은 취약한 탑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이 진실에 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안락함을 지키는 것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탑의 다른 편에는 더욱 대담한 가능성이 서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음악 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능성 말이죠. 그것의 궤적, 화학적 성분, 가속, 심지어 그 타이밍조차 우리 종족이 이전에 마주했던 그 어떤 것보다 오래되고 더 의도적인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 외계 모선이나 지각 있는 기계에 대한 음악 환상으로 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더 단순한 무언가로도 충분합니다. 자연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물체 안에 숨겨진 음악 탐사선. 성간 음악 공간을 수세기 동안 표류하는 수동적인 전령. 목성 같은 중력 거성이 그 기회의 영역에 들어설 때만 활성화되는 조용한 전달자. 하지만 진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틀라스가 음악 기록된 역사상 가장 비범한 해성일 뿐인지 아니면 목적을 가진 방문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의 목성 접근이 천문학적 음악 우연일지 아니면 우주적 약속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2026년 3월이 조용히 오고 갈 것인지 아니면 목성의 중력의 흔적에 음악 무언가가 남겨질지 모릅니다. 작고 어둡고 조용하고 인내심 있는 무언가. 우리가 별을 보는 방식으로 태양계를 지켜보는 무언가. 우리가 아는 것은 3I 음악 아틀라스가 이미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천체들은 단순히 궤도 도표만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우주를 보는 방식, 우리의 도구를 보는 방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다시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코마와 꼬리 아래에 숨겨진 진정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주는 침묵의 장소가 아니라 신호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신호들이 얼음에 쌓여 우연인 양 가장하고 전에 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것인 양 가장하여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근접 비행을 기다리고 천문학자들이 분광기와 망원경을 준비하며 목성의 힐 구면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동안 한 가지 진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여자입니다. 아틀라스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든 혹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드러내든 그 결과는 인류를 우주적 대화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밀어 넣을 것입니다. 음악 문제는 우리가 그 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가 아닙니다. 음악 문제는 그 대화가 사실 이미 시작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이 여정이 음악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만약 이 여정이 우주에서 온 방문자들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다면, 만약 이 여정이 여러분을 다른 종류의 호기심이나 심지어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하늘을 응시하게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게 두지 마십시오. 구독하셔서 음악 계속 전개되는 이 미스터리의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알림을 켜세요. 음악 아틀라스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다음 이상 현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할 사람, 아직 해성이 단순하고 우연은 음악 해롭지 않다고 믿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 아틀라스는 그저 특별한 해성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거대한 메시지의 첫 페이지일까요?